안녕하세요. 미국 주시러 온 대학의 미준입니다. 제가 지내고 있는 영국에서는요, 학교의 일정이 한국과는 사뭇 다르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아직도 해마다 봄이 되면 새 학기가 시작되겠구나 이런 기분이 들거든요. 그런데 영국에서는 새로운 학년이 매년 9월 초에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가서 다음 해 7월 중순 정도가 되면 학기가 마감이 되거든요. 지금 현재가 7월 초죠. 따라서 지금 아이들이 한 학년을 마무리되는 그런 시즌에 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 아이들도요, 지금 2월 4, 2월 2에 재학 중이거든요. 그래서 4학년, 2학년인데 이제 그들의 첫 번째 영국에서의 학기가 마감이 되는 그런 시점에 서 있습니다. 어제 그런데요, 아이들의 성적표가 도착을 했습니다. 이번 성적표를 읽게 되는데 굉장히 좀 마음이 두근두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워낙 걱정이 좀 많이 됐었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지난 12월 달, 그러니까 한 6개월 전이죠. 바다를 건너서 다른 나라에서 전학을 왔잖아요. 뭐 동네에서 동네로 이사 가면서 전학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닐 텐데 이렇게 다른 나라에서 건너와서 애들이 학교에서 잘 적응할 수 있을지 굉장히 걱정도 많이 됐고요. 또 아직까지 영어가 완벽한 수준이 아닌데 이렇게 영어권 국가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잘 따라갈 수 있을지 걱정이 굉장히 태산 같았습니다. 자, 그런데 성적표를 살펴보니까요. 성적도 그렇고 그리고 선생님들의 평가, 뭐 아이들과 잘 지내고 있는지 태도는 어떤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만족스러운 평가를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저랑 제 와이프랑 한시름 놓았습니다. 이렇게 좀 마음을 졸이고 기다리고 있다가 성적이 잘 나와서 기분이 좋은 것처럼요. 우리가 지금 2분기 실적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7월 중순부터는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들의 실적, 어닝 실적이 하나 둘씩 발표가 될 텐데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만큼 실적이 좀 좋은 모습으로 나타났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 현재 환경이 굉장히 어렵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이 좋은 성적표를 이번 어닝 시즌에 발표하기를 기대하면서요. 오늘 준비된 미국 주식으로 온 대학이 바로 시작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방송을 통해서 공유해드린 것처럼요. 미국 연준 의장인 제롬 파월 의장이요. 유럽 중앙은행 ECB 포럼에 참가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포럼에서 매우 강경한 목소리를 낸 바가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꼭 인플레이션을 잡아내고야 말겠다. 뭐 이런 식으로 목소리를 높이면서 많은 미디어들이 파월 의장의 맹세, 파월 의장의 서약 뭐 이런 식으로 기사의 제목을 쓸 정도로 강력한 목소리를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파월 의장이 이렇게까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맹세까지 한 이유가 뭘까? 도대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었을까? 나름대로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뭐 어제까지나 저의 뇌피셜이긴 한데요. 두 가지 정도의 이유를 유추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기대 인플레이션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현재 기대 인플레이션이 조금씩 높아질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기대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 때문에 시장에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 아닐까. 이게 첫 번째 숨겨진 의도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생각되는 것이 혹시나 미국 경제가 앞으로 리세션에 들어가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더 큰 문제인, 더 중요한 문제인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었다는 변명거리를 미리 만들기 위한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어떻게 보면 미국 경제가 앞으로 리세션에 들어갈 확률이 조금 더 높아질 수도 있겠다. 이렇게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제가 여러분께 몇 번에 걸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미국 경제가 리세션에 빠지게 되면요. 기업들의 어닝 실적이 굉장히 큰 폭으로 낙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주가는 실적 곱하기 멀티플이잖아요. 따라서 멀티플에 상관없이 이 기업들의 어닝 결과가 큰 폭으로 하락하게 된다면 주가가 다시 한번 2차 하락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겠죠. 따라서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지금부터 과연 미국 경제가 리세션으로 들어갈 확률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기업들의 어닝 결과가 어떠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지가 굉장히 커다란 하나의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의 스토리를 감안하시면서요. 오늘 준비된 기사를 읽어보시면 굉장히 흥미진진한 그런 컨텐츠를 즐기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볼 기사의 제목을 보시면요. 탑 월스트리트 스트래티지스트, 그러니까 전략가들 중에 최고의 전략가로 칭송받는 월가의 전문가들이요. 지금 우리 주식 시장이 올해 말 정도가 되면 지금까지 손실 본 것을 다 메꿀 것이다. 회복하면서 끝날 것이다 라는 장밋빛 전망을 해주고 있다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사만 보면 긍정적이죠. 그런데 오늘 기사는요. 조금 더 우리가 자세하게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집중하면서 들어보시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의미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일단 first half 전반기에 굉장히 잔인하게 이렇게 주식시장이 흘러갔죠. 자, 전문가들 월가의 기관에서 일하고 있는데 메이저니까요. 가장 대표적인 투자 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전문가들, 즉 스트래티지스트들이 이번에 올 말이 되면요. 지금까지 손실을 다 채우고 남음이 있다라고 긍정적인 전망을 해주고 있습니다. S&P 500이요. 올 말이 되면 4,627까지 올라가면서 끝날 것이다. 이렇게 지금 기대치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주가에서 20% 이상 주가가 하반기에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자, 이러한 4,627이 나온 경과를 여기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에버리지다. 평균치죠. 그래서 몇 명의 평균치냐면요. 총 15명의 가장 탑 최고의 월가의 전략가들의 예상 목표 주가가 있잖아요. 이 예상 주가를 평균을 내보니까 4,627이 나오고 그렇게 되면 앞으로 6개월 동안 주가가 20% 이상 껑충 뛰어 오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그 의미는 뭐냐면요. 여기 나와 있는 15명의 전문가들의 예상치에 따르면 미국 주식시장이 2022년 들어서 처음 6개월 동안 21%나 손실을 냈었는데 이 손실을 다 만회하고요. 결국 연말이 되면 3% 정도 오히려 연초에 비해서 올라가면서 올해 시장이 마감이 될 것이다. 정말 굉장히 좀 장밋빛 미래를 예측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높은 수치가 나오게 됐는지 15명의 전망치를요.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전망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사비타 수브라마니안이라는 사람한테서 나왔는데요. S&P 500의 목표 수치를 4,500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옆에 보시면 굉장히 좀 흥미진진한 숫자가 나오는데요. 4,500은 주가잖아요. 주가는 실적 곱하기 멀티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옆에 바로 나오죠. EPS가 173. 따라서 S&P 500은요. 미국에서 가장 우량한 기업 500개가 모여있는 지수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 EPS는 뭐냐면요. 이 500개의 기업이 만들어내는 순이익, EPS, 순이익 퍼 하나의 쉐어잖아요. 따라서 주당 만들어낼 수 있는 순이익의 합을 다 합치니까 173이 나오더라.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것은 이제 PE 레이시오죠. PER이 26배. 따라서 173 곱하기 26.01을 해서 4,500이 나왔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굉장히 재밌는데 두 번째는 바클레이잖아요. 바클레이는 S&P 500의 예상치는 위에 있었던 뱅크 오브 아메리카랑 같습니다. 4,500이죠. 자, 그런데 EPS를 보시면 2022년 이 500개의 기업이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되는 한 주당 어닝 EPS는 223이라고 나와 있죠. 아까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173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훨씬 더 좋은 어닝의 실적을 기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예상 주가가 똑같이 나온 이유는 뭐냐면 멀티플이 20배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멀티플이 앞으로 굉장히 많은 폭으로 올라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반면에 바클레이 같은 경우는 현재 멀티플이 19배가 조금 넘는 수준인데 거의 변화가 없을 것이다. 올라가도 소폭 상승이고 나머지 주식의 상승은 다 실적에서 오는 것이다. 이렇게 상반된 견해를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기관은 BMO고요. BMO의 목표 주가, 예상 주가는 4,800, 4,800이 나온 근거는 245달러 곱하기 19.59배의 멀티플을 적용을 한 것으로 나와 있고요. CFRA는 4,675라는 예상 주가가 나와 있는데 228달러 곱하기 20.5배입니다. CT 같은 경우는 4,200이죠. 226달러 곱하기 18.58. 지금 현재 S&P 500의 PER이요. 19배가 넘습니다. 따라서 지금 CT가 보기에는 현재 PER보다 오히려 조금 더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죠. 자, 크레딧 스위스 같은 경우는 4,900을 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높죠. 235달러 정도의 어닝을 만들어낼 것으로 지금 기대하고 있고 대신 이 멀티플이요. 20.85로 소폭 상승한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자, 도이치뱅크 같은 경우는 4,750인데 230 곱하기 20.65배고요. 에버코어 같은 경우는 4,800, 228달러 곱하기 21, 그 밖에 골드만삭스라든지 JP 모간, 모간 스탠리, 오픈하이머 쭉 지금 목표 주가가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를 다 하나씩 읽어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자,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굉장히 좀 많은 15개의 대표적인 투자 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대표 스트래티지스트, 우리가 보통 전략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예상 주가를 설정해 놨는데 대부분이 굉장히 긍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고 높은 예상 주가가 나온 이유는 여기에 나와 있는 실적의 예상치 곱하기 멀티플의 영향이다. 자, 그 중에서 이제 하나가 3으로 시작하는 그런 투자 기관이 있는데 바로 모간 스탠리입니다. 3,900이 나와 있죠. 자, 그런데 3,900은 다른 기관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수치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 EPS의 예상치를 보면 별로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225달러라는 비교적 높은 수치를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간 스탠리
윈스니의 예상 주가가 4,000 밑으로 떨어진 이유는 뭐냐면 바로 멀티플입니다. 멀티플이 지금 S&P 500의 멀티플이 19배가 넘는다 그랬죠. 그런데 17배 정도로 하락할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서 목표 주가의 많은 차이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자, 여기 우리가 지금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긍정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들이 많이 발견이 되잖아요. 자, 이런 전문가들이 가지고 있는 희망이 있다. 어떤 희망을 가지고 있냐면 미국의 경제가 결국 리세션을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한 몇몇의 전문가들은요, 이런 경우가 될 것이다. 자, 무슨 얘기냐면 페더럴 리저브가, 그러니까 연준이 앞으로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아마도 리세션을 피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많은 전문가들이 아직까지 리세션의 위험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전망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보기에는 이코노믹 소프트 랜딩이 연착륙이잖아요. 연착륙이라는 것은 결국 리세션에 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는 그러니까 경제가 연착륙에 가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다라고 좀 얘기하고 있죠. 그게 가장 지금 most likely니까 확률이 높은 그런 시나리오가 되고 있다. 자, 이런 전망은 UBS가 안겨주고 있는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잠재적으로 지금 메이저 인덱스가 S&P 500이나 나스닥 같은 이런 인덱스가 계속해서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력이요, 점점 더 사라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예전보다 지금 목표 주가가 조금은 줄어들었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UBS 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 이유가 두 가지가 제시되고 있는데, 주가가 앞으로 많이 올라갈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로 성장이 좀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두 번째로 Government Bond Yield니까 국채 금리가 너무나 많이 상승하고 있다. 따라서 안전 자산인 국채 금리가 이렇게 올라간다면 아무래도 주가의 멀티플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논리를 UBS가 펼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JP 모간의 마르코 콜라노비치가 나옵니다. 제가 예전에도 방송에서 한번 소개를 드렸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추종을 받고 있는 유명한 전략가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런데 이 마르코 콜라노비치가 가장 불리시하다. 자, 따라서 굉장히 전망을 높게 사는 이런 전문가 중에 한 명이 바로 마르코 콜라노비치라고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어느 정도로 긍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냐면 2022년 말이 되면요, S&P 500이 4,900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widely followed니까 많은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전략가라고 소개를 하고 있죠. 그만큼 굉장히 인기가 있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인데요. 자, 이 전략가가 보기에는 우리 투자자들이 지나치게 염세주의적으로 바뀌어져 있다. 그러니까 리세션에 대한 공포에 너무 휩싸여 있다라고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소비자들이 아직까지도 굉장히 강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왜냐하면 경제가 지금 리오프닝을 하고 있잖아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문을 닫고 있었던 경제가 열리고 있으면서 리오프닝으로 인해서 소비자들이 심리가 조금 유축된 것은 사실이지만 계속해서 돈을 많이 쓰고 있다. 따라서 이렇게 지출이 큰 폭으로 아직 줄어들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경제가 건재한 모습을 보일 수 있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보기에는 시장이 떨어져도 너무 떨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페드가 아마도 깜짝 놀랄 만큼 도비시한 모습으로 바뀔 것이다. 지금 현재는요, 앞으로 연준이 계속해서 너무나 강경한 모습을 보이면서 주가가 많이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면서 주식시장이 많이 폭락을 했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마르코 콜라노비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무 많이 빼놨다는 겁니다. 따라서 나중에 가면요, 생각보다 연준이 조금은 비둘기파적인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예상보다 훨씬 더 강경하지 않은 모습을 보이는 연준을 보면서 지나치게 빠진 주가가 갑자기 급등하는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지금 시나리오를 보고 있는 거죠. 콜라노비치가 또한 얘기하기를 굉장히 좀 좋게 보는 세그먼트가 좀 있는데요. 이 세그먼트들은 다 너무나 지나치게 주가가 많이 빠졌다. 강력하게 빠졌다는 거죠. 어느 정도로 빠졌냐면 레코드 로우니까 지금 밸류에이션이 거의 신기록에 가까울 정도로 많이 빠진 주가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뭐 예를 들어서 이노베이션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기업들, 대표적인 성장주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런 성장 주식이라든지 중국 주식, 그리고 스몰 캡이라는 것은 소형주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바이오텍, 이런 주식들이 굉장히 좋아 보인다라고 콜라노비치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가장 좀 베어리시한, 따라서 전망을 어둡게 보는 그런 전문가도 있는데요. 바로 모간 스탠리의 마이크 윌슨입니다. 마이크 윌슨은요,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2022년 타겟이 3,900이잖아요. 자, 그런데 3,900을 내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지금 사운디드 알람이니까 경고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디에 대한 경고의 이야기냐면요, 앞으로 어닝이 계속해서 리비전이 떨어질 것이다. 그 얘기는 전문가들, 애널리스트들이요, 계속해서 커버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전망치를 업데이트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어닝에 대한 업데이트가 계속해서 하락 추세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해주고 있는 거죠. 자, 윌슨이 얘기하기를 S&P 500은 바텀, 그러니까 바닥을 찍을
찍을 것이다. 3,400에서 3,500 정도의 바닥을 찍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미국이 리세션을 피할 수만 있다면, 그러니까 리세션을 간다면 이제 이거보다 더 빠지는데, 만약에 리세션을 방지할 수만 있다면 3,400이나 3,500에서 바닥을 찍고 3,900까지 올라간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죠. 하지만 만약에 미국의 경제가 계속해서 떨어진다면, 그래서 결국 리세션에 빠지고 만다면 주식시장은요 결국 3,000까지 떨어질 것이다. 그러면 지금 주가에서도 20% 정도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방송은 여기부터가 하이라이트입니다. 아까 그 15명의 전략가가 그들이 이제 바라보고 있는 S&P 500의 2022년 목표 주가, 예상 주가를 설정해 놨잖아요. 제가 그 차트를 가지고 에버리지 그리고 미디안을 계산해 놨습니다. 에버리지라는 것은 이제 15명의 전문가들이 안겨준 이 수치의 평균치를 얘기하고요. 그 밑에 있는 메디안은 중간치를 얘기합니다. 자, 오늘처럼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할 때는요, 평균치보다는 중간치가 더 좀 그 역할이 커질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거든요. 따라서 중간치를 가지고 제가 스토리를 한번 전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중간치를 보시면 지금 현재 15명의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는 S&P 500의 예상 주가의 중간치는 4,700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요. 자, 그리고 이 4,700이 완성되기 위해서 EPS의 전망, 그리고 PE 레이쇼의 전망이 나와 있는데, EPS 같은 경우는 중간치가 228달러 정도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PER 같은 경우는 20.35배가 나오거든요. 하지만 그 위에 있는 평균치를 보시면요,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4,627, 226달러, 20.55이기 때문에 지금 평균치랑 중간치가 별로 차이는 나지 않는다는 점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오른쪽에 있는 차트를 보시면요, S&P 500의 지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현재 지수가 3,800입니다. 자, 그런데 2022년 말이 됐을 때 지금 이 전략가들이 기대하고 있는 중간 예상치는 4,700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부터 연말까지 주가가 거의 24% 정도 급등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략가들이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만 보면 굉장히 장밋빛 미래가 보이는데 이거를 우리가 좀 해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S&P 500의 PE 레이시오 그리고 EPS로 우리가 분리를 했거든요. 왜냐면 주가는 실적 곱하기 멀티플이잖아요. 자, 멀티플을 보시면 일단 현재 멀티플은 19.33배입니다. 자, 그런데 2022년 지금 PE 레이시오의 중간 예상치가 20.35가 나와 있잖아요. 자, 그래서 19.33과 20.35를 비교해 보면 5.3% 정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예상을 하는 거죠. 따라서 지금까지 멀티플이 많이 감소가 됐는데 앞으로 6개월 동안은 5% 정도는 멀티플이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전략가들이 예상을 하는 거고요. 그 밑에 나와 있는 게 가장 중요한 수치인데 S&P 500의 EPS입니다. 2021년 500개의 기업이 만들어낸 EPS의 총 합은요, 207달러 45센트였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2022년 중간 예상치를 보시면 228이 나와 있잖아요. 따라서 207이 227까지 올라가기 위해서는 상승폭이 9.9%, 즉 10% 상승해야 되죠. 자, 여기가 지금 오늘의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시장의 최고의 전략가들이 예상하는 S&P 500의 미래는 굉장히 긍정적이죠. 앞으로 주가가 23% 이상, 한 24% 정도 급등할 가능성이 하반기에 열려 있긴 합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그 장밋빛 미래가 보장이 되기 위해서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S&P 500에 포함되어 있는 500개의 우량 주식이요, 앞으로 1년 동안, 그러니까 2021년에 비해서 2022년이 마감이 됐을 때 전체 EPS가 작년 대비해서 10% 가까이 성장을 했다는 전제가 충족이 됐을 때 그때 이제 S&P 500의 주가가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제가 오늘 방송 앞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지금 인플레이션의 영향에 의해서 굉장히 좀 리세션의 확률이 커져가고 있다. 이런 전망이 대두되고 있잖아요. 더욱이 지난주에 파월 의장이 굉장히 강경한 목소리를 냈죠. 인플레이션 내가 꼭 잡고야 말 거야 라고 지금 맹세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 맹세의 의미가 과연 리세션의 확률이 높아진다는 식으로 우리가 의역을 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만약에 파월 의장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리세션을 포기한다면, 그래서 우리 미국 경제가 리세션으로
빠져들 확률이 높아진다면 결국 이러한 장밋빛 미래를 현실적으로 만들어낼 가능성은 점점 적어진다. 왜냐하면 S&P 500의 EPS가요 이렇게 작년 대비해서 9.9% 10%나 상승할 가능성이 조금씩 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지금부터 인플레이션이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잡히는 모습을 보이는지, 그리고 또 하나 리세션에 대한 확률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지, 아니면 인플레이션이 갑자기 잡히는 모습을 보이면서 리세션에 빠져들 확률 또한 조금씩 줄어드는지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서 경제 상황을 계속 지켜보면 굉장히 좀 흥미진진한 그런 투자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컨텐츠가 여러분들의 투자 활동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면요, 따뜻한 댓글이나 좋아요 그리고 구독 버튼 아직 누르시 않는 분들은 꼭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